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다시 꼬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시험 가동마저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도심 속의 비둘기떼가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민원은 쏟아지는데 마땅한 대책도 없습니다. 갑작스런 꽃샘 추위에 냉해가 발생해 배 재배 농가들이 시름에 잠겼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광주 전남에서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근처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과 주민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과 직결된 문제여서 자치단체를 넘어 정부 차원의 해법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이 나주 열병합발전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등교도 거부한 채 주민 2,500여 명이 집결해서 발전소 시험 가동은 절대 불가하다고 외쳤습니다. 시험 가동 결사 반대한다! 혁신도시 둥지를 튼 공공기관 구성원들도 시험 가동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안전한 타 지역 이전 등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혁신도시 정조건 개선과 직결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발전소 시험 가동 때 피부와 호흡기 질환으로 이미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가동 중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얘가 그렇게 기관점을 알았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6차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발전소 시험 가동을 구두 합의했던 범시민 대책위원회조차도 주민 반발 기류를 거스를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시험 가동을 하지 않고도 환경 영향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자고 저희들이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한번 찾아봐야죠.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7차 민관 거버넌스는 오는 25일로 잠정 연기됐고 최종 합의서 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사항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가급적 빨리 합리적인 그 방안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가족들의 이주나 혁신도시 시즌2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치단체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전라남도의 재정 지원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전라남도가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어제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습니다. 나주시의회도 재정지원금 1,000억 원과 클러스터 용지 매입비 660억 원을 시재정으로 부담하는 동의안에 대해 다음 주 초에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과 전라남도, 나주시는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전공대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광주 전남을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에는 나주 혁신도시 한전본사에서 전남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오후에는 광주시청으로 이동해 지역 현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시와의 협의회 이후에는 남부대학교로 이동해 세계수영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오늘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꽃샘 추위는 물러가겠고 포근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최저 기온은 5.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도 기온은 1,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일요일에는 광주 전남 전권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 기온은 잠깐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되지만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합니다. 광주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시내나 아파트 주변에서 비둘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비둘기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둥지를 들어가며 사는 탓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상가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둘기가 싼 배설물에서 악취가 나자 참다 못한 상인들이 설치를 의뢰한 겁니다. 천적들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살다 보면 소리도 나고 그래서 봤더니 있더라고. 알도 있고 해가지고 다 지금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비둘기 때문에 골치를 썩는 곳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곳곳에 비둘기 퇴치 철조망과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한 플라스틱 가시를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단체로 비둘기 퇴치 철조망을 설치한 겁니다. 비둘기가 거기서 똥을 싸니까 불편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밑에 계단으로 그 율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럽고 또 지저분하고. 도심의 비둘기는 천적이 없고 1년에 3-4번 알을 낳을 만큼 번식력이 강한 탓에 개체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둘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도 늘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6년 18건이었던 민원은 2년 만에 5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연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류기 피제를 나눠주는 등의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류기 피제를 좀 더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비둘기 배설물에 있는 살모넬라균 등이 사람에게 옮겨 식중독 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비둘기 한 곳으로 모일 수 있게 만든 이후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기법으로 비둘기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임제들을 살포를 해서 비둘기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그런 방법들도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유해조류로 지정된 비둘기. 평화의 상징으로 환영받던 비둘기가 이제는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한창 꽃피는 시기에 불어닥친 꽃샘 추위에 배 재배 농가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봄 기운을 머금은 백꽃이 과수원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정상적인 꽃과는 달리 암술과 씨방이 검게 변해 있습니다. 최근 새벽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수술은 살아있는데 암술하고 씨방은 얼어서 썩었어요. 이 밭의 경우는 한 90% 정도 버린 거예요. 이렇게 백꽃이 냉해를 입으면 수정이 안 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열려도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전체 배 재배 면적의 3분의 1인 60헥타르. 특히 찬 공기가 오래 머물렀던 저지대 농가들은 농장 전체가 피해를 입어 올해 수확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갑자기 낮은 온도가 오고 또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이번에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꽃이 너무 빨리 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인근에 댐이 생긴 이후 찬 공기가 마을로 유입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찬 기류를 외부로 환기시키는 그런 어떤 시설이 좀 지원이 되면 좀 이런 피해가 앞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냉해 피해에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불법 음란물 영상을 온라인상에 대량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 컴퓨터 16대를 설치해놓고 25만 건의 불법 음란물 영상을 올려 7,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37살 A씨를 구속 기소 의견, 다른 한 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사들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회원 가입한 후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북한군 침투설 동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지만원 씨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7부는 지만원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방심위의 제재가 타당하다며 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15년에도 5.18 왜곡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지만 이때도 패소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이전에 러시아 연해주에서도 임시정부 성격의 조직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광주에 사는 고려인들은 선조들의 이 같은 활약에 대해 각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광주 월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고려인 4만 5천여 명에게도 그 의미는 남다릅니다. 고려인의 선조들도 100년 전 연해주에서 임시정부와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 독립운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이미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조직의 이름은 대한국민의회. 손병일을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한 이 조직은 중국 상해의 임시정부보다 한 달가량 먼저 생긴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는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흡수됐고 고려인들은 이들과 함께 치열한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식량, 의복, 의연금, 그리고 부상자들 치료 모든 활동을 헌신적으로 정말 전 민족적으로 했거든요. 고려인들의 독립운동 전시회를 비롯해 백범 기념관 등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복원돼 있는 한평에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열려 선조들의 항일운동과 민주공화정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요즘은 개인의 일상과 취미, 특기까지 영상으로 촬영해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카자흐스탄 출신의 한 주부가 본인의 일상과 생활 정보들을 영상으로 올리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디아나 사기에바 씨의 이야기를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디애나 씨가 유튜브에서 무척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구독자가 13만 7천여 명. 네, 맞습니다. 주로 좀 어떤 영상을 올리세요? 지금 러시아에서 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여자들이, 카자흐스탄 여자들이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어떤 화장품 어떻게 발라야 돼요? 방법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 영상도 찍었어요. 외국인 사람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어디 있는지, 외국인 등록증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서 또 영상 찍었어요. 이렇게 많은 영상을 찍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뭐예요? 아이가 나오는 영상, 가장 인기가 많은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을 아이를 사랑하고 간식도 주고 놀아주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우리 러시아 사람들이 그 영상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디애나 씨는 유튜브를 언제부터 그리고 왜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2014년에 여기 광주에 이사집해서 2015년에 우리 엄마한테 우리 집도 보여주고 밖에 뭐가 있는 보여주고 관광지도 보여주고 그래서 구독자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2016년부터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제가 의사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 오시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큰 문제가 우리 남편 결혼 비자 받을 수 없었어요. 못 받았어요. 그 결혼 비자. 근데 우리 여기 와서 저 결혼 비자
무슨 3일 동안 받았어요. 진짜 쉽고 또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자흐스탄에서 월급을 좀 작고 불편해요. 또 카자흐스탄에서 집도 못 샀어요. 여기 와서 바로 그 아파트 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애들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 좀 위험하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안전이 있어서 우리 애들 혼자서 학교에 어디든지 가서 우리 애들 혼자 가요. 이거 너무 좋아요. 디에나 씨 팬 중에서는 이제 한국 팬들도 있고 또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 팬들도 있고 여러 팬분들이 계신데 유튜버로서 뭐 이분들을 위한 목표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꿈이 뭔지 궁금합니다. 100만 구독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러시아 사람들에게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 옛날 그 소련 분들에게 대한민국 위한 정보를 주면 좋겠어요.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이 되면 장성역 주변은 노란 꽃길이 펼쳐집니다. 노란색을 잘 썼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이 함께하는 장성 빈센트의 봄 축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정수정 여행작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해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벌써 네. 1년이 지났는데 네. 장성 빈센트의 봄이 올해는 좀 더 풍성해졌다던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올해도 풍성해진 장성 빈센트의 봄이 4월 13일 내일부터죠. 14일 일요일까지 장성역과 장성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빈센트의 봄은 옐로우시티 장성이 노란색을 대표하는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더해져 정원축제라고 볼 수 있죠. 네. 거리에서 또 고흐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성역을 주변으로 해서 작은 정원들이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요. 이곳 포토존에서 멋진 인생샷도 남겨야겠죠? 네, 그리고 축제 구간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도 각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즐길거리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1구간은 장성역 앞인데요. 2만 송의 튤립과 펜지 등이 색재되어 있어서 쌍둥이 정원과 빈센트 정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홍길동 열차에서는 장성군 미술협회 회원들이 준비하는 동행이라는 주제의 전시회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에선 반고흐와 또 미협 회원들이 교감을 엿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2구간인데요. 이곳 봄꽃 거리로 포토존과 예쁜 조형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3구간에서는 매일시장인데요. 이곳에선 프리마켓과 음악과 미술이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네. 주민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도 준비되고요. 야외 전시장과 또 빈센트 벽화거리를 거닐면서 함께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수공예품과 친환경 농산물, 네. 여기에 또 수제 쿠키 등을 판매하는 옐로우 마켓도 함께 운영이 되니까요. 네. 이곳에서 또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오감 만족 프로그램이 있는 코스이죠. 또 다음으로 4구간인데요. 이곳은 장성공원에서 어린이 사생대회가 열립니다. 네, 옐로우시티 장성이잖아요. 이 천을 따라서 쭉 있는 꽃길이 정말 아름다운데 이것들이 다 구간별로 다 있네요. 네. 이 올해는 그리고 야간 행사도 마련이 됐는데 제목이 봄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13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장성군 청년재능나눔협의회에서 봄의 크리스마스라는 테마로 버스킹 공연을 준비합니다. 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하는 또 조명이 더해진 무대에서 네. 달콤한 음악과 또 감성을 자극하는 공연이라고 하니까요. 저녁 시간까지 충분한 어떤 즐길거리가 있는 빈센트의 봄, 장성으로 떠나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죠? 네, 그런데 이왕 장성까지 나들이를 갔다면 네. 또 한 가지 더 보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네. 소개해 주실 곳이 있으신가요? 네, 장성하면 빼놓을 수
수 없는 곳인데요. 바로 피톤치드 가득한 장성의 충령산 바로 편백숲입니다. 네. 산림청이 22세기 후손에게 물려줄 숲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쭉쭉 거침없이 뻗어있는 이 편백나무와 삼나무의 위용은 정말로 대단한데요. 네. 구불구불한 길과 그리고 쭉쭉 뻗은 편백나무 숲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광을 이렇게 자아내고요. 그리고 또 나무가 해충과 또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항균 물질이 바로 피톤치드인데요. 네. 이 스트레스 해소와 또 심폐 기능 강화 그리고 또 살균 작용에 효과가 아주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토피를 유발하는 또 진먼지 진드기 번식을 억제한다고 하니까요. 그 피톤치드가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 활발한 시간이 오후 1시부터 3시라고 합니다. 네. 아토피로 좀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 많잖아요. 아이들 손을 잡고 여유 있게 좀 다녀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죠? 네, 그렇겠네요. 화면으로만 봐도 탁 트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왠지 산하면요. 그런데 등산을 생각하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 충령산 편백숲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충령산의 정상까지는 한 600여 미터의 높이인데요. 네. 등반보다는 숲을 산책하듯이 이렇게 다녀볼 수 있는 둘레길 코스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충령산에는 산림치료 지도사와 함께 숲 해설사가 상주하고 있는데요. 미리 예약을 하면 이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이렇게 숲을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별사탕보다 더 작은 팝콘을 닮은 편백나무 꽃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편백나무 꽃은 못 봤는데요. 네, 그 꽃이 4월 즈음에 핀다고 네. 합니다. 이렇게 충령산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 편백나무꽃 찾아보는 재미도 좀 쏠쏠하겠죠? 네. 네. 이렇게 주말 가족과 함께 또 가까운 장성으로의 여행 행복한 시간 만들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죠? 네, 빈센트의 봄 행사 그리고 충령산 편백숲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치타고 센터 쪽 높게 떠갑니다. 김견수 담장 맞고 떨어집니다. 나성범의 적시 2루타. 바깥쪽 공 툭 갖다 댑니다. 우측 안타.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3루를 돕니다. 홈으로 옵니다. 홈 연결. 2루 주자가 빨랐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왼쪽 페어볼. 2루에 서서 도착했습니다. 네 정도였습니다. 꽤 솟아올랐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현수 나성범이 잡고 3루 쏩니다. 3루까지 안치홍 툭 갖다 댑니다. 우측 안타. 적시타가 나왔습니다. 이창진의 적시타. 안타까워하는 주성용 선수였고 2루 갑니다. 2루에서 볼 뒤로 흘렀습니다. 볼 뒤로 흘렀습니다. 잘 갖다 맞춘 타구인데 왼쪽 안타. 2루자 3루으로 홈으로 1루주자 3루까지 스코어 3대2. 이제는 한 점차 추격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 내야를 전진시켰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그리고 3루 쪽 잡아당긴 타구가 베이스 맞고 꺾입니다. 3루자 허민. 한 점차의 균형이 깨집니다.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최원준이 강하게 돌렸는데 1루수 잡고 유격수가 저 1루에서 아웃. 경기 끝. 경기 종료. 더블 플레이. 민간공원 개발 방식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광주시가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용섭 시장과 면담을 갖고 토지 소유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민간공원 개발 방식에 반대한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미 많이 진행된 사업을 철회할 수가 없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판정을 현실화하라며 요구하며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광주 전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 회원 30여 명은 국민연금공단이 현실에 맞지 않는 장애 등급 판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광주지역본부 사무실에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등급 판정을 제대로 해줘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꽃샘추위는 물러가겠고 종일 포근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최저기온은 5.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은 1,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 일요일 광주 전남 전권역에 봄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잠깐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하늘은 맑겠지만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광주 전남 전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벚꽃은 저물어가지만 4월 중에도 다양한 봄꽃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현재 목포 유달산 봄축제와 순천만 국가정원 봄꽃 향연이 진행 중이고요. 오늘은 신안에서 튤립 축제가 개막하고 토요일인 내일은 장성에서 빈센트의 봄축제가 개막합니다. 날씨가 맑은 토요일 이 축제장들 방문하셔서 봄꽃 향기에 취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광주의 기온 5.8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담양과 화순 19도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5도, 강진은 19도로 전망됩니다. 순천 20도까지 오르겠지만 일교차는 18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내리는 봄비는 오후 3시쯤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